빈손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최대 기업을 일궈낸 사나이. 조국의 폐허 위에서 세계적 기업의 씨앗을 심은 개척자. 이병철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 한국 현대 산업화의 상징이자 불굴의 의지로 국가의 운명을 바꾼 인물이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참화, 정치적 격동기를 모두 통과하며 오늘날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 제국을 창조한 그의 여정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인간 의지의 기념비적 서사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거인의 꿈. 1910년 경상남도 의령군 불인면 312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이병철은 운명의 아이러니를 안고 세상에 나왔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된 바로 그 해, 나라를 잃은 땅에서 태어난 아이가 후일 그 나라의 경제적 독립과 번영을 위한 토대를 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분홍의 아들로 태어난 이병철은 어린 시절부터 책을 가까이 했다. 지금의 마산고등학교인 당시 마산공립중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와세다 대학 예과에 입학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위기였지만 역설적으로 이 좌절이 그를 비즈니스의 세계로 인도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로만 사는 관료나 학자가 될 인물이 아니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후일 그가 남긴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선언이었다. 첫 번째 도전과 좌절. 사업가로서의 시작. 1936년 26세의 이병철은 마산에 정미소를 세우며 처음으로 사업가의 길에 발을 들였다. 소박한 시작이었지만 그의 안목과 추진력은 범상치 않았다. 이어 그는 우메다 상회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해 중국과의 교역에 뛰어들었고 이후 운송업, 맥주 양조장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하지만 1945년 해방과 함께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일제시대의 기반이 흔들리며 그의 초기 사업은 대부분 무너졌다. 4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일생에 3번의 도전이 있다면 한 번은 성공한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 그는 오히려 경제 환경의 변화를 읽고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특별한 통찰력을 갖추게 되었다. 삼성상회. 불시에서 불꽃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해. 이병철은 40만 원의 자본금으로 삼성상회를 설립한다. 전후 복구가 한창이던 시기, 그는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했다. 설탕과 면포를 생산하는 제1제당과 제1모직을 설립한 것은 이러한 그의 안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찾아왔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가 일군 사업체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삼성 역시 존립의 기로에 섰다. 나는 포기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설령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내 안의 의지만은 빼앗길 수 없다. 전쟁 중에도 이병철은 미군 물자 조달과 건설 사업에 참여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그는 제당, 모직뿐 아니라 보험, 증권, 유통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 삼성은 점차 한국 최대의 기업 그룹으로 성장해 갔다. 7전 8기. 정치적 풍파와 새로운 도약.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 이후 이병철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는다. 당시 군사정부는 부정축제 혐의로 재벌 기업인들을 대거 구속했고 이병철 역시 이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가 일군 삼성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위기는 변장한 기회다. 이병철은 이 위기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군사정부와 타협하여 한국비료를 설립하고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1960년대 중반 이병철은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전자산업이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생소했던 이 분야에 뛰어든 것은 그의 성우적 안목을 보여주는 결정이었다. 한국인이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과 도전 정신뿐이다. 1969년 삼성전자의 전신인 삼성전자공업을 설립한 이병철은 일본 기업들과의 합작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과감한 투자로 전자산업의 기반을 다졌다. 많은 이들이 무모하다고 생각했던 이 도전은 후일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결정적 발판이 되었다. 반도체 신화, 불가능에 도전한 노구의 투사, 이병철의 가장 위대한 도전은 만년에 이루어졌다. 1970년대 말 70의 나이에 이른 그는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한다. 당시 반도체는 미국과 일본의 독점 영역이었고 기술적으로 한참 뒤처진 한국이 도전하기에는 너무나 먼 분야였다. 내게 10번의 생이 있다면 10번 모두 반도체를 선택하겠다. 1983년 73세의 이병철은 미국 실리콘밸리를 직접 방문해 최신 기술을 탐색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진출을 비웃었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나아갔다. 삼성은 일본 기술자들을 영입하고 미국에서 기술을 도입해 64kB 드램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한국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가 뿌린 씨앗은 후일 한국을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유산, 끝나지 않은 여정의 이정표. 1987년 11월 19일 이병철은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거대한 기업 제국만이 아니었다. 그는 한국 사회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도전 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내가 살아온 길은 개척과 창조의 길이었다. 그 길에는 꽃보다 가시가 많았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병철의 인생은 불가능해 보이는 벽 앞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인간 의지의 승리를 보여준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해 세계적 기업을 일궈낸 그의 여정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다. 그가 세운 삼성은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진정한 그의 유산은 도전과 혁신의 정신이다. 세계 최고를 향한 그의 집념, 제일주의의 철학은 오늘날까지 삼성의 DNA로 이어지고 있다. 인간 이병철, 철의 의지를 가진 평범한 사람, 비즈니스 세계의 거인으로만 기억되는 이병철이지만 그 역시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에 과감히 투자했지만 개인 생활에서는 검소했다. 70이 넘는 나이에도 새벽5시 기상과 아침 조깅을 일과로 삼았고 평생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는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운을 만들었다. 이병철은 타고난 천재가 아니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끊임없는 학습과 변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았기에 오히려 더 완벽을 추구했고 한계를 인정했기에 더욱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다. 불꽃처럼 살다 간 삶, 이병철의 유산. 오늘날 삼성은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글로벌 기업이지만 이병철이 창업 당시 꿈꾸었던 것은 단순히 큰 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더 큰 목표로 삼았다. 기업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다. 기업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병철의 삶은 개인의 의지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는 최악의 시대적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며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의 모습은 오늘날의 기업가들에게도 귀중한 교훈을 남긴다. 물질적 성공을 넘어 그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도전의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철학이다. 이병철의 이름은 사라져도 그가 남긴 이 정신은 계속해서 우리 시대의 도전자들을 이끄는 등불이 될 것이다. 인생은 짧고 이루어야 할 일은 많다.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불꽃처럼 살았다. 삼성 제국을 일군 이병철의 드라마틱한 생애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인간의 의지와 열정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경이로운 여정의 기록이다. 그의 삶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불가능이라는 벽 앞에서 멈추겠는가? 아니면 그 벽을 넘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는가?